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 동형 정리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문제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하긴 했지만 노멀 서브그룹일 필요 충분 조건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12.17에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군 G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러한 군 G의 부분군 H가 있다고 할 때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조건은 다음 조건들과 동치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임의의 스몰 g, G에 있는 임의의 스몰 g와 H에 있는 임의의 스몰 h에 대해서 GH, G 인버스가 항상 H에 속한다 라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G에 있는 임의의 스몰 g에 대해서 GH, G 인버스가 H가 같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H가 커널과 같아지는 커널이 되는 그러한 호모몰피즘 G에서 G'으로 가는 적당한 G'을 택해서 그러한 호모몰피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임의의 G 안에 있는 스몰 g에 대해서 G를 포함한 좌잉여류와 G를 포함한 우잉여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4번을 H가 G의 노멀 서브그룹이다라는 것을 정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는 4는 1 또는 2 또는 3과 동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분 G의 부분군 H가 있을 때 그것이 노멀 서브그룹인지를 확인할 때는 4번을 이용해도 되지만 1번, 2번 혹은 3번을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동치명제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성립하면 2가 성립하고 2가 성립하면 4가 성립하고 4가 성립한다면 1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선 보이고요. 3하고 4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3이면 4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호모피즘의 커널은 항상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 좌잉여류와 우잉여류 같다라는 것을 정리 10.17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이면 노멀 서브그룹이면 그 녀석을 커널로 가지는 이제 호모피즘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정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2.12가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그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H가 노멀 서브그룹이면 감마라고 하는 호모피즘을 뒤에서 잉여분으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x로부터 x를 포함한 잉여류로 대응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호모몰피즘이고 커널이 h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요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이 성립하면 2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2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스몰 g가 g 원소이고 네, 이거는 이제 바깥에 주어진 거고 스몰 h를 이제 h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이제 다 고려해서 왼쪽 결과들의 모임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2번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된 집합은 스몰 g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집합이 어떤 스몰 g를 택하더라도 항상
H와 같은 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집합과 이 집합이 주의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그 1번을 사용을 해보면 일단 G를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G를 하나 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스몰 h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의해서 G, H, G 인버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H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원소는 항상 H에 속하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이제 이런 꼴인 거죠. 따라서 G, H, G 인버스는 H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제 스몰 g에 대해서 G 인버스하고 H, G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G 인버스에 H를 곱하고 G 인버스의 인버스를 이제 곱하는 것이므로 자, 1번에서 스몰 g를 어떻게 택하든 항상 성립하는 것이므로 G 인버스의 관점에서 1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H 속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한 1번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G 인버스 H, G 네, 줘야 되겠죠? 이제 요거니까 네, 이 녀석이 항상 H에 속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요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에 의해서 한쪽 포함 관계는 이제 성립을 했고요. 자, 반대편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할 때 지금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편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하고자 여기 있는 임의 원소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에 의해서 G 인버스 HG가 H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G 인버스 HG는 H에 속한 어떤 원소랑 동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H에 있는 한 원소 스몰 h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니까 스몰 h를 이 식에서 그 다른 원소를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여기 G 인버스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G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G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몰 g, 그 다음에 스몰 h 프라임은 h 안에 있고, 그 다음에 G 인버스를 이제 곱한 걸로 H에 있는 임의 원소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이 원소는 이, 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는 G, H, G 인버스라는 집합에 포함된 원소가 되겠죠. 여기 있는 임의 원소가 여기 포함된다. 따라서 포함 관계가 H가 G, H, G 인버스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확인했던 포함 관계와 같이 생각을 하면 2번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번에서 2번은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H, G 인버스가 항상 H와 같으면 GH와 HG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다가 보이죠?
2번이면 4번. 근데 자, 여기서도 이제 두 개의 집합이 스몰 주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집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좌잉여류에 이제 속한 원소를 하나 택해서 이 녀석이 우잉여류에 속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g는 이제 미리 하나 고정을 해 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x가 이 안에 있다면 x는 g 곱하기 h로 표현할 수 있고 h는 서브그룹 h의 이제 원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2번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GH에 이제 G 인버스를 곱한 걸 생각을 해보죠. 즉 X에다가 G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G, H, G 인버스가 되는데 자 2번에 의해서 이것은 H 안에 있습니다. GH, G 인버스의 집합이 H랑 같으므로 따라서 X의 G 인버스는 H에 속한 어떤 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오른쪽에 g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h 프라임 h에 있는 원소와 g의 원소의 곱이니까 이것은 g를 포함하는 우잉여류에 포함되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좌잉여류에 포함되는 원소는 우잉여류에 포함된다. 그것부터 일단은 네, GH가 HG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의 그 포함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할 거는 반대 방향 그 포함 관계니까 이 녀석을 좀 확인하고 싶고 우리의 그 가정은 2번이었는데요. 2번은 GH, G 인버스가 H랑 항상 같다. 가정입니다. 자, 이 사실을 2번을 이용해서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앞에 썼던 거랑 비슷하게 G를 포함하는 우잉여류에 포함된 원소를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H 속한 원소랑 G를 이제 곱한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 사실은 임의의 G에 대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G 인버스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G 인버스를 X 왼쪽에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 인버스의 HG가 되는데요. 자, 이 녀석을 이런 꼴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G 인버스에다가 H 있는 원소에다가 G 인버스의 인버스를 곱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G 인버스를 2번에서의 하나의 G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2번에 의해서 H 속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G 인버스 X가 H 속함으로 G 인버스 X는 또 다른 어떤 스몰 h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H 안에 있는 그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 X는 왼쪽에 G를 곱하면 X를 얻을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G, H 원소가 되므로 HG 우잉여류에 포함된 원소는 항상 좌잉여류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인한 포함 관계와 합치면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할 것이 4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4번은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다 같다는 것이고 1번은 다시 여기다 써보면 G,
HG 인버스를 계산해보면 항상 H 속한다 것입니다. 스몰 g를 임의로 택하고 G에 속하는, 그 다음에 스몰 h도 H 속하는 임의 원소를 택할 때 이걸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이고 싶은데요. 자,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4번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임의의 G, 임의의 H에 대해서 GH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좌잉여류에 있는 것인데 4번에 의해서 우잉여류랑 같으므로 GH는 여기 속하는 원소이므로 얘는 어떤 H 속하는 원소 H'과 G 원소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에서 오른쪽에 G 인버스를 이제 곱해보면 H' 되는 것이고, 따라서 H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1번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동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를 이제 4번으로 우리가 했는데요. 이것이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로 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나오는 2번을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로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동치 명제를 사용해서 아벨리안 그룹의 임의의 서브 그룹은 항상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동치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1번을 이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리안 그룹 G에 임의 서브 그룹 H가 있을 때 G 인버스가 H 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g가 G에 속한 원소고 스몰 h는 H에 속한 원소일 때 자, 아벨분인 거니까 곱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앞에가 항등원이 되므로 H가 돼서 당연히 H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합니다. 1이 성립하니까 H가 노멀 서브 그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어떤 서브 그룹이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동치 명제에서 G, H, G 인버스와 같은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표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 G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소 스몰 g가 하나 있을 때, G에서 G로 가는 다음 함수를 하나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g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G에 택한 스몰 g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G라고 붙였습니다. 자, 방법은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가 있으면 대응은 G, X, G 인버스로 대응을 하는 함수를 ig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ig의 x는 g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x가 들어왔을 때 g, x, g 인버스를 곱한 결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여러 가지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우선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G에서 G로 가는 네, 정확하게는 이제 아이소몰피즘인데 일단 호모몰피즘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모몰피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에게 있는 두 원소 X하고 Y를 G에서 연산을 이제 한 다음에 보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G에다가 X, Y, G 인버스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이에다가 G 인버스 G를 항등원을 이제 넣어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합법칙에 의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면 앞에가 우리가 약속한 함수에 의해서 x가 대응된 결과고요. 뒤에 거는 우리가 약속한 함수에 의해서 y가 대응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산을 보존합니다. 즉 ig라는 함수는 홈모르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홈모르피즘이 이제 아이소모피즘인데요.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대1 그리고 대응 온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A에서의 함수값과 A하고 B는 물론 G의 원소인데 두 개의 함수값이 언제 같아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으면은 G하고 G 캔슬하고 G 인버스하고 G 인버스를 캔슬하게 되면 A하고 B가 같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A하고 B가 같다면 왼쪽에 G, 오른쪽에 G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 표준비 조건이 이제 A하고 B가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ig라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nto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onto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임의 원소 x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값이 x가 되는 그 정의역의 원소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g에다가 g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x가 될까? 이렇게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이 식을 잘 보니까 여기에다가 g 인버스 x g를 넣으면 x가 됩니다. 즉 스몰 x가 어떤 g의 원소를 하더라도 g 인버스 x g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정의역의 같은 머지판이긴 하지만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그 녀석을 ig라는 함수에 의해서 보내보면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ig가 onto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x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y라고 이름을 조금 다르게 쓴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소모피즘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 중에 좀 특별한 녀석인데요. 이런 특별한 녀석을 이름을 인너 오토몰피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몰피즘이라는 용어도 하나 도입을 할 건데요. 오토몰피즘은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은 전부 다 오토몰피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가 G에서 G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인 경우에는 그런 아이소몰피즘은 오토몰피즘, 자기 동형사상, G의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부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에서 얘기한 IG는 스몰 g를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G에서 G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일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오토몰피즘입니다.
오토몰피즘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주어지는 오토몰피즘을 인너 오토몰피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내부 자기 동영사상. 물론 이 함수는 스몰 g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이제 스몰 g에 의한 그 그룹 G의 내부 자기 동영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다가 이러한 인너 오토모피즘을 적용하는 과정을 즉 X에서 G, X, G 인버스로 대응하는 과정을 컨주게이션, 편례화한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X의 G에 의한 컨주게이션, 편례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그 인너 오토모피즘은 앞에서 노멀 서브 그룹의 동치 명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떠올린 것인데요. 앞에서 생각한 노멀 서브 그룹의 동치 명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 그 1번, 2번, 3번, 4번에서 자, 4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 임의의 원소를 포함하는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 정의로 생각을 했는데 자, 2번을 생각해 보면 G, H, G 인버스가 H랑 같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H가 G에 서브그룹이 하나 있을 때 IG에다가 H를 적용한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서브그룹에 어떤 함수 호모르피즘을 적용한 결과는 이것도 하나의 서브그룹이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IG에 HD를 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G, H, G 인버스를 다 모아둔 집합이 되는데 자,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G, H, G 인버스입니다. 즉 인너 오토모피즘에 의해서 H의 상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GH, G 인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서는 결국 이 녀석이 H랑 같다 라는 것이 H가 노멀 서브 그룹이 될 표준분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H가 노멀 서브 그룹이 될 표준분 조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서브그룹이 노멀 서브그룹이 될 표준분 조건은 정의가 이제 이것이었고요. 자, 이것을 앞에 있는 그 두 번째 동치 명제를 이제 IG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IG에 의해서 H를 보낸 것이 H랑 같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정의가 이 성질을 우리가 노멀 서브그룹의 정의로 택했기 때문에 그 노멀 서브그룹인 경우에는 IG에 의해서 H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인베리언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인너 오토몰피즘 IG에 대해서 H를 보내면 여전히 H하고 동일하게 변화가 없다. 인베리언트다. 불변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노멀 서브그룹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을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낸 것인데요. 어,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얻은 그 동치명제 2번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표현 방법을 잠깐 다르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하는 이 같다는 왼쪽과 오른쪽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으로서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스몰 h가 스몰 h로 대응이 된다라는 것과 집합의 입장에서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스몰 h가 스몰 h로 가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G하고 이제 G에서 가는 IG가 있을 때 이 안에 H라는 서브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H라는 서브 그룹이 있을 텐데 H 안에 있는 서브 그룹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H 안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 같은 녀석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H 안에 있는 원소들은 H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1대1로 보내기 때문에 IG는 일종의 퍼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H에서 생각한다면 H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H로 1대1 대응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H상에서 치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G라고 하는 인너오토모피즘은 그대로 되는 그런 트리비얼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거나 퍼뮤테이션이 된다. H상에서는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표현과 관련해서 conjugate subgroup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서브그룹 K가 있을 때 K가 H의 켤레 부분군이다 라는 표현은 K가 적당한 인너 오토몰피즘에 의해서 그 H의 이미지와 같아지게 된다면 그러한 K를 H의 켤레 부분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H는 노멀 서브그룹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브그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H랑 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을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자, H의 스몰 g 인버스를 곱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서브그룹을 H의 컨주게이트 서브그룹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12절에 있는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한 두 가지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잉여분에 대해 살펴봤는데 잉여분의 한 원소의 위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그 G12에 있는 한 원소 O 하고 여기 노멀 서브그룹 여기서는 이제 G12가 아벨군이 되므로 임의의 서브그룹이 항상 노멀 서브그룹이 되니까 이러한 잉여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O 더하기 이 H에 해당하는 이 서브그룹에 의한 O를 포함하는 잉여류는 잉여분의 한 원소인데요. 그 녀석의 위수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거듭 연산을 했을 때 처음으로 황등원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유한한 위수를 갖는 경우는 지금은 이제 G12 자체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한 위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여러 번 연산을 해서 황등원이 언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플러스 4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 그룹을 여러 번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을 두 개를 연산을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자, 잉여류의 덧셈은 거기에 속하는 대표를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5가 있으니까 물론 5 말고도 더 있겠지만 우선 편의상 이제 5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5하고 5를 더합니다. 자, 5하고 5는 처음에 주어진 이 군에서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고, 자, 이것이 바로 두 개를 이제 더한 잉여류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대표들끼리만 더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얘는 어, 약간의 좀 표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긴 할 텐데요. 자, 이런 표현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5라고 하는 녀석을 G12 상에서 두 개를 더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은 잉여분 안에서 이러한 잉여류를 K번을 반복해서 더한다 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G12 안에서 원소를 여러 번 K번 더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포함한 잉여류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G12에서 5를 K번 더하는 원소 생각하고 그거를 포함한 잉여류가 왼쪽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것이 잉여분에서의 항등원이 되길 바라는데, 항등원은 0 더하기 이 서브그룹이 되겠죠. 그러면 두 녀석이 언제 같아지는가? 같아지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K가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4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해 보면 0, 4, 8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포함하는 잉여류와 이쪽 잉여류가 같아질 표충분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5를 K번 G12에서 더했을 때 이 원소가 여기에 속하는 성질을 만족을 할 때입니다. 다시 예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A 플러스 H와 B 플러스 H가 같을 표충분 조건은 A 빼기 B가 H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0 더하기 시크릿 서브그룹이니까 5 빼기 0은 그냥 되는 것이고, 그 녀석이 H에 속한다 라는 것이 왼쪽 잉여류와 오른쪽 잉여류 같은 표준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K가 1일 때는 K 곱하기 5를 K번 더하는 게 5가 되는 거고요. K가 2일 때는 K5가 10이 되는 것이고, K가 3일 때는 K5가 5 더하기 5인데, 앞에를 먼저 하면은 10이고 10에 5를 더 더하면 G12 상에서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는 0, 4, 8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자, K가 4일 때 K5를 계산해 보면 여기에다가 5를 한 번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집합에 속한 원소가 등장을 했으므로, 자, 이것이 성립할 필요충분 조건은 K가 4,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8, 또 해보면 12,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의 정수만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러한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양의 정수가 위수이므로 위수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수는 4가 되겠고요.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잉여류를 K번 더한 녀석을 생각을 먼저 해보면, 그것은 이 원소를 K번 더한 원소를 포함하는 잉여류일 텐데, 자, 위수를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이 황등원이 되는 얘랑 같아지는 K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자, 그러면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이 집합은 1,2를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지금 G3, G6니까 한 번 더 더하면 2,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1,1을 더하면 앞에는 0, 뒤에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한 번 더 더하면 1,4, 한 번 더 더하면 2,5, 한 번 더 더하면 앞에도 0, 뒤에도 0 되겠습니다. 자, 모두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값을 생각해 보면 2,1은 이 안에 없고요. 자, 이거를 두 번 더해 보면 얘는 첫 번째도 두 번 더하고 두 번째도 두 번 더하면 되는 것이죠. G3에서 2하고 2를 더하면 1이 되고 G6에서 1하고 2를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1,2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 더해보면 여기에다가 2,1 한 번 더 더해보면 1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0이 되고 첫 번째 성분은 G3에서의 연산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K가 3일 때 처음으로 여기 속하는 원소가 발견이 됐으므로 위수가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